반갑습니다. 조인의 가족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2024년 2월이었죠. 우리 가족의 든든한 발이 되어줄 카니발 하이브리드 7인승 풀옵션 차량을 설레는 마음으로 출고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드디어 제 차의 계기판 누적 주행거리가 1만 킬로를 넘어섰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1만 킬로미터라는 숫자는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내 차의 특성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상징적인 마일스톤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2년 1만 킬로를 달리며 제가 기록해온 누적 연비와 주유비 그리고 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은 하이브리드 주행의 디테일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연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주행 환경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겠죠. 연비라는 게 도로 상황에 따라 그리고 운전 습관에 따라 천차만별이잖아요. 지난 1만 킬로미터의 기록을 100분율로 쪼개어보니 고속도로 주행은 약 20% 정도였고요. 그리고 시속 60에서 70 정도를 달릴 수 있는 일반 국도가 50%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30%는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시내 주행이었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7인승의 공식 연비를 보면 복합 13.5, 도심 14, 고속도로는 12.9 정도인데요. 과연 제 실제 주행 결과는 이 숫자들과 어떻게 달랐을까요?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 운전 습관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사랑하는 아이 셋을 태우고 다니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그렇다 보니 속도보다는 안전이 늘 1순위죠. 고속도로에서도 시속 100km를 넘겨서 과속해 본 적이 거의 없고 늘 방어 운전과 정속 주행을 철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연비 운전에 가장 최적화된 마인드셋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차를 처음 받았을 때 가장 신기했던 건 역시 회생제동이었습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속도가 줄면서 배터리가 충전되는 그 느낌. 처음에는 혼자 운전할 때 패들 시프트를 부지런히 조작해봤죠. 레벨 3부터 레벨 5 단계까지 수시로 바꾸면서 어떻게 하면 배터리를 더 꽉꽉 채울까 이런 연구를 하면서 좋은 주행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했었죠. 하지만 이 열정 솔직히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시동을 걸 때마다 제가 원하는 단계로 자동 세팅이 안 되니 매번 바꾸기가 조금 귀찮았고요. 둘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바로 2열과 3열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회생제동 단계를 높이면 엑셀에서 발을 뗄 때마다 차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듯한 울컥거림이 발생하죠. 운전자는 괜찮아도 동승자는 멀미를 느끼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에는 승차감을 좋게 해주는 E-라이드 기술이 들어가 있다지만 조금 과한 회생제동은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욕심을 버렸습니다. 그 어떤 회생제동 단계도 설정하지 않고 그냥 기본 에코 모드로 전체 주행의 80%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황에서는 부드러운 감속을 도와주는 오토 모드 정도만 활용했죠. 결국 연비보다는 가족의 편안함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차량을 처음 받고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에너지 흐름도를 보면서 모터가 언제 도는지 충전은 언제 되는지 계속 공부했었죠. 처음엔 의욕적으로 레벨 단계도 조절해가며 효율을 끌어올리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연비가 잘 나오지 않아서 당황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다니는 구간이 오르막길이 유독 많더라고요. 전기 모터만으로 쓱 밀고 나가는 탄력 주행을 할 구간이 짧았던 겁니다. 그런데 반전은 돌아오는 길에 있었죠. 역방향으로 돌아오는 길, 내리막이 이어지니 확실히 전기 모터의 개입이 잦아졌고 10분 넘게 주행을 해보니 엔진 회전수, 즉 RPM은 거의 쓰지 않고 모터로만 내려오는데 이때 연비가 기대 이상으로 쑥쑥 올라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누적 주행거리 170km 정도 되었을 때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상온 16도에 비까지 오니 노면 저항이 있겠지만 시속 40에서 50 정도로 저속 주행을 하니 연비는 평타 이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역시 하이브리드는 저속 구간에서 효율이 좋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처음 차를 받았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120km 정도 남았을 때 첫 풀 주유를 해보았는데요. 당시 휘발유가 리터당 1669원이었고 가득 채우니 60리터, 금액으로는 99,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주유를 마치고 계기판에 주행 가는 거리가 무려 906km가 뜨더라고요. 든든했습니다. 그 후에 누적 700km가 되었을 때 일반 국도에서 시속 80km로
오랫동안 달릴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름이었는데 이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연비를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기계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정속주행 중에도 전기 모터가 아주 훌륭하게 개입하며 기름을 아껴주었습니다. 저는 엔진 관리에도 나름 신경을 썼는데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갈 때는 소리 없이 전기 모터로만 가다가 큰 길에서 갑자기 엔진이 부웅하고 켜지면 왠지 차가 놀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원격 시동을 걸어두거나 아니면 차에 타자마자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서 강제로 엔진을 좀 돌려줬습니다. 오일이 순환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였죠. 누적 1000km까지는 급가속은 절대 안 했고 이 원칙을 지키며 900km 시점에 누적 연비는 11.7 정도였습니다. 고속도로를 한 번도 안 타고 오르막이 많은 구간을 다닌 것 치고는 나쁘지 않은 시작이었습니다. 누적 1000km를 넘기면서 저는 하이브리드 연비 운전의 진정한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복잡한 회생제동 설정, 이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탄력주행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관성을 이용해 달릴 수 있는 구간에서 엑셀을 밟은 그 발을 떼는 타이밍, 즉 발끝 컨트롤이 핵심이었습니다. 흔히 퓨얼컷이나 코스팅이라고도 하죠. 발 컨트롤만 섬세하게 해도 연비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교통 흐름입니다. 연비 아끼겠다고 뒤 따라오는 차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지금 전기 모터로 가고 있어요 같은 정보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자꾸 계기판에 녹색 EV 표시등을 힐끔거리게 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가 생각해도 좀 짠했습니다. 누적 1100km를 넘어서야 처음으로 고속도로에 차를 올렸습니다. 이때 정말 놀랐던 점이 하나 있는데요.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전기 모터가 아주 쉽게 개입을 하는 겁니다. 보통 하이브리드는 저속에서만 모터를 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카니발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고속 항속 중에도 배터리 여유가 있으면 과감하게 엔진을 끄고 모터로만 달리더라고요. 기술의 발전이 정말 놀랍기도 하죠. 그 후로 시간이 흘러 누적 주행거리가 조금 쌓이다 보니 제 발 컨트롤 실력도 무르익었죠. 고속도로와 국도를 섞어 타도 연비는 기대 이상으로 좋아졌고 특히 오르막이 없는 일반 국도나 시내를 섞어 탈 때는 구간 연비가 리터당 20km를 넘기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죠. 2025년 6월 처음으로 동탄에서 대구까지 왕복 장거리 주행을 다녀왔습니다. 승차 인원은 저 혼자였고요. 돌아오는 길 주행거리가 239km였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제 발끝 컨트롤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연비가 무려 20km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당시 도로 사정 때문에 80에서 90 정도로 서행한 구간이 30에서 40% 정도 되었거든요. 일반 내연기관차라면 정체 구간에서 연비가 떨어졌겠지만 하이브리드에게 이 속도 구간은 골드존이나 다름없죠. 공기저항은 적고 모터 효율은 가장 좋은 구간이니까요. 장거리를 뛰고 나니 차의 학습 능력 때문인지 주유 후에 주행 가는 거리가 929, 나중에는 958까지 쭉쭉 늘어나더라고요. 차도 길이 들고 저도 차에 적응한 결과겠죠. 저는 대구에 살면서 아이들과 성주 쪽으로 자주 놀러 가는데요. 고속도로보다는 국도를 이용하는데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길이 잘 닦인 국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발 컨트롤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연비 15 이상은 그냥 찍어주니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는데요. 산 정상에서 놀다가 시동을 걸고 내려오는데 계기판 연비 게이지가 999를 가리키더라고요. 표기할 수 없는 최대치죠. 물론 내리막이라 그렇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10분 이상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주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쓰고 위치 에너지를 배터리에 충전해가며 공짜로 내려오는 그 쾌감, 하이브리드 오너만 느낄 수 있는 희열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인의 가족. 자, 이제 긴 이야기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누적 주행거리 1만 킬로를 갓 넘긴 지금 제 차의 평균 연비는 얼마일까요? 바로 13.7입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7인승의 공식 복합 연비가 13.5니까 공식 연비보다 0.2 정도 높은 수준이죠. 시속 100 정속 주행에서도 개입하는 똑똑한 모터, 그리고 고속도로보다는 시속 60에서 70 정도의 국도에서 압도적인 효율을 보여주는 특성, 무엇보다 저의 섬세한 발끝 컨트롤이 더해져서 이렇게 덩치 큰 패밀리카로도 훌륭한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년 1만 킬로의 시간은 저에게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타는 거야 라고 차가 가르쳐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2만 3만 킬로까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싣고 더 안전하게 더 효율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인의 가족이었습니다.